또 김홍골 우리 의장님 나오시면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또 기대하는 순서죠. 네. 네, 안철수 전문가. 네. 김홍골 박사님 모시고 네,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오전이죠.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당원 투표로 대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. 안철수 대표. 네. 결정을 참 잘 내리세요. 무슨 생각으로 네. 이런 결단을 내리셨을까요? 예, 이제는 점점 대담해지셔가지고, 이제 경기 중에 축구 골대 사이즈도 바꿀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도달한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새 정치는 확실히 새 정치입니다. 네, 네. 누구도 상상 못했던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로 인정받네. 김홍골 의장님한테. 아니 옛날부터 저는 그 얘기했었어요. 아니 근데 굉장히 옛날 정치를 다시 불러온 거 아닌가요? 옛날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. 옛날에 이런 건 없었어요? 옛날에 전당대회 때 강목 들고 서로 싸우고 이럴 때도 이렇게는 못했습니다. 수시로 바꿔버리는 거. 네. 그래도 요새 배짱도 굉장히 커지셨어. 네. 네. 그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민주평화당,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을 모방한 거죠. 네. 민주평화당. 이게 호남 분들한테 평민당 그러면 아직도 많이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민주평화당이나 당명을 지은 것 같은데요. 지속 가능성 있다 보세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그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각자 도생이 그분들 철학이기 때문에 행동 통일이 될 리는 없고 아무래도 지방선거까지는 버티겠지만 지방선거 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죠. 네. 그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최소 5명에서 9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, 안철수 대표가 조건부 사퇴를 선언했는데 중재파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또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제 누구를 위한 선택? 보도를 보다가 이 사퇴 얘기 그러니까 통합 전에는 사퇴 못하겠다. 근데 통합은 시켜놓고 사퇴하겠다. 그때는 꼭 사퇴하겠다. 왜 이상한데 가만 보니까 저런 생각이 아닌가. 꼼수. 그러니까 통합은 시켜야 돼요. 어떻게든.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통합이 된 다음에 대표로서 이끌어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자기는 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일단 통합은 시켜놓고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가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통합을 했던 공로자니까 그 공을 취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백의종군에서 뒤에 물러나 있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. 난 정치 계속하겠다. 유승민 대표 반대한 이유를 알겠네. 지금 말씀 딱 들으니까.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진로를 상의하시나요? 아니 너무 뻔한 수를 쓰니까 알 수밖에 없죠.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. 와서 대표도 해야 되는데. 네가 등대를 매.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해. 근데 왜 빠져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고. 거기 계속 공동대표를 요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.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좀 왠지 수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유승민 대표는 이거 지금 정치생명 건 거잖아요. 만약에 지방선거 패배하면 본인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없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. 딱 등장하려는 거잖아. 야. 오늘 여기서 다 나왔네요. 답이 어떡하면 좋아 이거. 이대로 하면은 이제 진짜 대박이고. 원래 김홍골 박사님 이제 돗자리 펴셔야 되고. 아니 원래 몇 번 예측 당했어요. 원래 정치권에는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철학이 몸에 밴 분들이 꽤 있거든요. 네. 중재파 의원들도 좀 요즘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어떤 선택할 거라 보세요? 이번에, 한두 시간 전에 보도 난 걸 보니까 박주선, 주승용, 김동철 이런 분들은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분들은 원래 성향이 이 출신이 호남이어서 지역구가 호남이어서 우리 야당 쪽에 예전 야당 쪽에 민주당 쪽에 있었지. 솔직히 그분들의 평소 성향은 이 새누리당이라든가 보수 쪽에
더 맞는다고 저는 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.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호남 쪽에서 몇 명 오면 아 이게 영호남의 통합이다. 지역 화합이다. 이런 명분을 달 수는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통합파를 따르는 이분들은 네.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인간적인 관계예요? 아니면 어떤 미래를 이해관계? 보고 그 어떤 정당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건가요? 둘 다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아니래요. 대표와 무슨 끈끈한 인간적 관계를 맺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네. 될지 의심스럽고요. 둘 다 아니면 뭐예요? 네.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? 아니 뭐 이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이 다 못마땅한데 뭐 그나마 네. 그나마 차악을 선택한. 당장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내키진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계산을 해보다가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네. 가능성은 크다 보세요? 글쎄 이렇게 중재파가 이 당내 중재파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네. 일단은 어렵겠죠. 그러니까요. 네, 그 비례대표도 그게 핵심입니다. 그렇고. 비례대표. 네.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절대 안 놔주죠?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네. 2년 전에 총선 때 네. 정당 투표를 그때 24, 5% 네.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5%가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 당시 표를 준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. 비례대표를 내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네. 그 당시 표 줬던 유권자들은 지금 다 떠나갔어요. 네. 그리고 그분들한테 떠나간 분들한테 물어보면 국민의당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런 여론 네.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 여론을 따른다면 그분들의 뜻을 따른다면 비례대표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해야죠. 네. 그럼 이제 두 정당의 미래는 먹구름이 끼었다. 그렇죠. 네. 역사 속에 사라질 예. 가능성도 예. 농후하다. 그렇죠. 네, 이렇게 볼 수 쉽게 그렇게 네. 얘기할 수 있겠죠. 네. 우리 이윤영 소장님, 네.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. 국민의당 그 통합 쪽과 예. 국민의당과 바른당 그 통합 신당과 지지율 또 지역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통계가 여기 있나요? 지금 네. 거의 한 11, 12% 나오고요. 갤럽 조사가 좀 통합했을 때. 네, 통합 신당일 때 네. 11, 12% 나와서 그 두 당 합한 거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요. 그 갤럽은 17%까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갤럽은 주로 좀 높게 나오는 기관인가요? 거긴 좀 네. 보수적인 쪽이 응답을 많이 해서 그런지. 네. 근데 지금 보통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이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이 지금 컨벤션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 실제 되면 최대한 컨벤션을 길게 가자. 그 길게 가잖아요. 엄청 길어. 맞아. 그래서 끝나면 바로 지지율 빠지지 않을까. 요새 뭐 정치인 분석이 대단한데요. 네. 너무 길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문제가 지금 호남하고 대구 쪽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기반 쪽에서. 그러니까 네. 그 유승민 대표가 대구를 네. 기반으로 하고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이제 쪽인데. 호남 쪽인데 네, 그 그쪽은 낮아요. 기반에서는 뭐 전혀 인정을 못 받으니까. 네. 근데 90% 이상이 부정적인 보도인데 네. 네.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근데 컨벤션 효과란 게 있을 수가 있나요?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통합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보수,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서. 네, 그런 이쪽에, 건 있죠. 예, 그래서 이제 조금 네. 효과가 있는데. 누가 더 못하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네. 한국이라. 네. 지금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지지하기엔 좀 부끄러운 모습을 그쵸. 계속 연출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요. 근데 네. 자유한국당이 의열이 지금 20%까지 나와요. 선거를 아니 근데 앞둬서 갤럽은 네. 직접 통화해서 네네. 답을 듣는 조사라고 네네. 하던데 맞아요. 네. 갤럽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잖아요. 네. 그게 뭐 듣기로는 이 ARS 때와 달리 네. 면접원,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한테는 네. 차마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?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해서 네.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낮게 나온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던데. 이 통합신당이 높게 나오는 네. 거예요.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. 막 진짜 영세 상인들이나 네, 네.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네. 하면서 네.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
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네. 지지율을 높이고 하려고. 왜냐하면 선거 때 되면 꼭 새누리당이나 자한당도 국민, 복지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. 서민의 네. 보수. 그거를 지금 하잖아요. 네. 원래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네. 그렇게 하거든요. 선거 때 되면 괜히 무릎 꿇고 반성하겠습니다. 뭐 혁신하겠습니다. 이러고. 최근에 지금 단어들이 거의 선거용들이 네. 참 많이 맞아요. 등장하고 있어요. 맞아요. 네. 김성태 의원이 원래 그 한국노총 맞아요. 출신인데 네. 네. 사실 그 노동자의 대표로 보수당이 있다는 것이 모순이고요. 또 김성태 의원이 그거 아세요? 저희 당 출신의 시의원을 하셨더라고요. 아, 예, 예전에 맞아요. 그랬다는데. 옛날에. 네. 진짜예요? 저는 뭐 상상이 잘 안 가요. 네. 하여튼 김성태 의원님 오늘 뭐 아주 강한 인상을 우리 국민께 이렇게 선보이셨고요. 이제 시간이 이제 딱 1시간 됐습니다. 우리 혹시 이제 2부에 또 우리 세 분 또 함께 해주시니까는요. 혹시 1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. 1부 때. 요새 저거 네. 보니까 네. 그 한국당에서 네.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내용이 거의 세금 폭탄. 그거 거의 뭐 가짜 뉴스 형식이야. 근데 네. 그거에 조금 시민들 중에서 지금 연말정산하고 좀 그러다 네. 보니까 거기에 많이 또 그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조만간 대응이 좀 필요한 것 대응합니다. 같습니다. 네, 대응합니다. 예, 네. 예. 아, 네. 322죠? 네, 그거. 네. 그쪽 프레임에 맞대응하느냐, 아니면 네. 우리가 새로운 이슈를 갖고 우리 희망과 또 비전을 제시하느냐, 이제 그런 좀 고민이 고민 있어요, 중에 당에. 있으세요? 아. 왜냐면 저쪽이 너무 좀 수준 낮은 네. 공세를 하니까 우리 또 맞대응하는데 네. 현수 막 그 천막비가 네. 아까운 거예요. 네. 322조 밑에 깨알만하게 2050년 뭐 맞아, 써놓은 거 보고. 써놨어요. 네. 아니, 이거 뭐, 상품 팔 때, 네. 좀 안 좋은 맞아, 내용들 작게. 안 보이게 깨알같이 쓰는 그런 장난도 아니고. 그 사진 좀 구해가지고 좀 네. 트위터 같은 데 올려야 되겠네요. 네. 이제